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결국엔 2000년제가 죽어야 된다고. 1번이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얘가 이렇게 빠져야지 2번은 이렇게 그냥 그대로 가는 길이 가고 쭉 3번이 이렇게 쉬다가 그 다음에 이거 돈 뺏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온다고. 얘네가 과연 안 좋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박스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 6월에는 계속해서 내려박았죠. 이게 중요합니다. 6월에 박은 놈인지 5월부터 박은 놈인지 그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지금 죽은 놈인지 아닌지 그거 테스트 해본 거예요. 또 매지운도 결국엔 박스표 뺐거든요. 제가 이거 리뷰를 많이 드렸어요. 박스표 받아. 여기서도 자리가 맞았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멈출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잡아놓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하자면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즈입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오늘도 역시나 지루한 시장이 조금 이어지고 있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조금 정리해드린 부분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 드렸죠? 일단은 목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지난주에 이야기 드린 게 이번 주 월, 화 이때는 조금 차익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자. 그리고 굳이 또 도망칠 필요까지는 없다. 이렇게 설명드렸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시장이 지금 꺾이는 건 아니에요. 이게 가다가도 꺾여도 다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요 부분인 것 같아서 눌릴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신규 매수는요. 오늘 화요일 미국장 한번 보고 요거 분위기 보고 우리 장에서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좀 천천히 잡아도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미국이 휴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그리고 오늘도 조금 관망세가 짙은 그런 장세가 열렸었죠. 오늘 밤에 일단은 미국장에서 어떤 흐름이 나올 텐데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만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동시만기가 미국도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이 과하게 올라온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욕구가 조금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과 어제 이틀간 조금 차익에 포커스를 맞추시라. 신규 매수는 조금 자제하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차익한 금액이 있으면 이건 조금 현금으로 갖고 있다가 오늘 미국장 확인하고 내일이나 목요일쯤에 이렇게 매수를 하면은 좀 좋은 포지션을 갖게 될 것이다. 실제로 만약에 오늘 나스닥 이렇게 박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이렇게 박히는 음봉 하나 맞으면은 여러분 내일 모레 손 안 나갑니다. 내일이나 모레 손 안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 조금 미국장을 확인하고 가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도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잖아요. 근데 제가 사실은 이 마이클 하트넷이라는 분을 굉장히 좀 믿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마이클 하트넷이라는 분이 이렇게 미국 증시가 하반기에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될 건 이 마이클 하트넷이라는 분도 얘기하는 게 뭔가요? 지금 당장 하락하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이클 하트넷이 얘기하는 거는 하반기 중이라고. 그 베타제 전용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번 하반기. 때린 메인은 없다. 이번에 개뿔 이렇게 막 콘텐츠를 남겨드렸었잖아요. 그리고 베타제 영상에서도 하반기에 한번 하락이 나올 거라고. 그래가지고 뭐 10월에 다시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 아닐 수도 있다고 여러분. 이번에 미국 금리 인상 스케줄을 보면은 원래 6월에 동결이 시작돼가지고 7월까지 동결 이어진 다음에 9월 정도부터는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었는데 이게 좀 바뀌었죠. 지금 7월에 일단 금리 인상 가이던스가 거의 한 75%까지 올라왔다고 하죠. 그래서 7월에는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좀 0.25bp 가시가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전망은 아직 모른다. 근데 제가 보는 거는 이 금리 동결이 나올 때는 좀 시장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때는 시장이 좀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금리 동결을 연준에서는 유지하고 싶은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 즉, 증시가 빠지거나 경기 지표가 꺾이거나 그래서 뭐야 경기 침체 안 온다며 경기 침체 안 올 것 같다며 그래도 증시 올랐잖아. 근데 경기 침체가 실제로 까보니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야 경기 침체 오니까 증시 박혀? 그래 부양할게 금리 인하. 근데 금리 인하로 일시적으로 빠졌다가 금리 인하로 막아. 근데 또 빠져. 저 지표가 안 좋아서. 그것도 금리 인하로 막아. 또 빠져.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라고 하면 통상 증시가 올라간다. 증시를 부양한다. 이런 의미를 가진다고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금리 인하기에 증시가 좋았던 기억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았던 시기가 언제냐? 바로 지금입니다. 어떤 때냐면 금리 인상의 막바지. 금리 인상 이제 몇 번만 더 하고 끝낼 거야.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강하게 상승을 하고 그 다음 동결이 하면서 인하에 대한 기대감 요거 붙을 때 그때 이렇게 증시는 미리 선반영해서 올라갑니다. 뭐를 선반영해? 인하를.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그리고 막상 금리 인하 시작하면은 생각보다 시장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때가 좋은 거지 막상 인하 시작하면 그렇게 안 좋아? 인하에 만큼 안 좋은 거야? 이런 심리가 반영될 수 있다. 여러분이 투자를 하시면서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이 하반기에 대한 이 마이크 같은 전망 요걸 조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서브 나만이야 뭐 이분도 좀 잘 보신다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뭐 기술주가 어쨌든 지금 당장은 좋으니까요. 달리고 있어요. 하워드 막스라든가 아니면 마이크 버리. 지금 스탯스가 다르거든요. 지금 하는 말이 다 달라요. 그리고 또 뭐 요즘에 최근에는 아크 인베스트 여기 돈나무 누나 돈나무 누나 같은 경우도 지금 테슬라 이제 차익하기 시작했죠. 올라오니까 이런 것들 뭐 포트폴리오 비중 때문에 지금 조절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겠다. 월가 구루드의 포지션을 보고서 오늘의 시장을 이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제가 수급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지금 코스닥에서 어쨌든 지금 개인의 순매도가 좀 많아지고 있고 코스피에서도 개인의 순매수가 조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을 버린다 이 느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 드린 건 올라갔다가 분명히 쉬는 구간이 필요한데 이 쉬는 구간이 언저리가 온 것 같아요. 지금 이 등산을 하다 보면은 여기 아니면은 요 구간 어딘 것 같거든요, 지금. 그래서 언제 빠져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 이 구간은 아닌 것 같다, 이제는. 요 구간에서 한 번은 쉬었다가 가야 될 구간에 들어서 있다. 요걸 좀 보고 있고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좀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쉬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빠지더라도 우리나라가 뭐 많이 빠지거나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쫄진 말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수익 나는 게 있으면 차익은 하시고 손절치거나 뭐 현금을 막 억지로 만들거나 도망칠 필요까지는 없다. 왜냐면 지금 이미 얻어맞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 실제로 많이 얻어맞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대만과 일본 증시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합지수 빠진 것에 비해서 하락 종목이 좀 더 많죠. 그리고 0.25bp 빠졌는데 580개 상승이고 900개 빠졌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시총 상위주가 조금 더 오늘 시장에서 선방을 했다는 거예요. 시총 상위주가 좀 올라가고 지지받은 종목 섹터가 있을 것이다. 네, 오늘 2차 전지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이긴 했죠. 시장에 비해서 그래도 빨간불 킨 종목이 꽤나 있었습니다. 이런 시총 상위주에 대한 움직임도 잠시 뒤에 체크해 보겠고요. 오늘 뭐 수급 적으로는 시장에 대한 관여가 많이 없었어요. 결국에는 오늘 미국장에 대한 관망세가 좀 펼쳐진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코스닥 150 좀 빠지는 흐름이 보였네요. 종합 지수보다 좀 더 많이 빠지는 모습 이런 거 보였고 반도체 종목들이 좀 올라오는 모습 보였죠. 그러니까 오늘은 시총 상위주도 강한 모습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시총 중위주에 반도체 관련주가 조금 힘을 썼구나. 이렇게 좀 상황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빨리 넘어가 보고 매크로 지표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리고 오늘 뭐 옵션이나 뭐 선물 파생 이런 쪽에서는 시장에 대한 관여가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프로그램도 그렇고요. 매크로 지표를 보면은 제가 최근에 또 이게 웃겨요. 아침에 제가 브리핑 남겨드릴 때까지만 해도 이 달러 환율, 원 달러 환율 이거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빅스 지수가 어쨌든 14포인트까지 찍혔다가 지금 살짝 소폭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20포인트 이하에서는 걱정하지 말자. 제가 보기엔 지금 너무 우려감을 가지진 않아도 되는데 조금 건강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건강한 조정. 그렇게 악재 없이 그냥 차익 실현에 대한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요 정도로 보는 게 맞고 그거에 대한 반증을 이렇게 위험자나 선호 심리. 비트코인 조금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였죠. 얘가 3,300만 원까지 빠졌었어요. 그랬다가 지금 반등을 한 60% 해준 건데 요게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라고. 비트코인이 지금 어쨌든 얘도 지금 나쁘지 않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얘가 막 엄청나게 부러지지 않으면 그래도 위험자산, 유동성에 대한 그런 기대감,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안고 있는 거다. 다만 유가가 조금 찜찜하긴 한데 요거 그래도 그냥 밴딩 안에 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고 채권 수익률이 지금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대변하고 있는데 요게 좀 거슬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든 둘 중에 하나 거짓말을 치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달러의 방향대로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달러 시장이 채권 시장보다 크니까 그래서 시장이 오르고 있는데 요거 환율은 어느 순간 증시가 빠지면 툭 칠 수가 있어요. 환율이 튀어서 증시가 빠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위기 어떤 악재가 나오면서. 요거는 근데 당장 뭐 보이는 악재는 없으니까 요거 좀 지켜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얼마 전에 SVB 이거 뱅크 사태부터 해가지고 뭐 CS 그리고 퍼스트 리퍼블릭 등등등 이거 뱅크런 이거 문제가 조금 있었잖아요. 요게 지금은 조금 잦아들었는데 제가 한 두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이게 대두가 될 수 있다 위험성으로 얼마 전에 뉴스를 제가 직접 찾아봤더니 이거 은행권 문제 없다. 은행권 문제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했는데 요거 이제 두 달 세 달 지나가지고 지금부터는 터지면 문제됩니다. 이거 미리 예고 드리는 거예요. 혹시 은행권 얘기 문제 나온다 이러면 그때는 좀 예민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살짝 도망칠 필요 있습니다. 살짝 재수 없으면 이거
시장 하방으로 좀 바뀔 수 있겠구나. 요게 좀 트리거가 될 수 있고, 요거 말고는 딱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중국, 미국 요거의 싸움에 대한 거는 증시에 지금은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지 않다. 왜냐? 지금은 호재에는 민감하고 악재에는 둔감한 시장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상승장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가다가 이렇게 쉬는 흐름, 요 구간 정도 만날 뿐이지 이거 나오고 지금도 잘 가고 있다. 요렇게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각심 가지자 이렇게 좀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오늘 이렇게 준비한 자료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진짜 제가 지금 걱정이 되는 게 이거를 시가총액 상위를 왜 갖고 오냐면은 제가 보기엔 지금 메이저 수급이 우리나라 시장을 차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약간 느낌이 약간 쎄합니다. 차익하면서 물량을 개인들한테 넘기고 그리고 공매도 포지션이 지금 좀 많아지고 있다. 물론 공매도가 절대적인 거 아닙니다. 증시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하락에 대한 해지, 요거에 대한 해지로 공매도를 거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마냥 나쁜 것만 아닙니다. 원래 공매도의 순기능은 이거예요. 증시가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해지를 거는 거. 그게 공매도의 순기능이거든요. 그래서 그 순기능 역할을 한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순기능이라고 하기에는 공매도 비율을 저랑 같이 한번 지켜볼까요? 시총 상위부터. 이게 공매도 지금 비중이잖아요. 그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막 20%, 20%막 계속 나오고 있어요. 26만 주면 이게 700억인데, 와, 매일매일 700억씩 공매도 치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 얼만큼 큰 비중이에요.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6만 주. 이건 물량이 없으니까 못 치는 거고. 셀트리온 스퀘어 25%씩 어제 오늘 계속해서 20%씩 나오죠. LNF도 오늘 20% 나왔습니다. 공매도 비중이. 거래 비중 중에. JIP도 10%대 나오고 있고요. HLB 20%, 20%. 펄 어비스도 20%대 나오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오늘 30% 공매도 나왔습니다. 근데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없었어요. 거래량이 없어가지고 크게 의미 가지기 힘들지만 어쨌든 꾸준하게 공매도가 많은 비율로 나오고 있다. 거래에서. 카카오 게임즈도 30%. 뭐 쉽게 보이죠. 20%도. 오히려 20%대 나오면 되게 조금인 것처럼 보이는데 SM 같은 경우도 10%, 15%. 테오젠도 10%대. HBSP는 그나마 좀 덜 나오네요. 반도체 관련주라. WCP도 거의 없고요. 2차전지 관련주. 포스코 DX도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고. 알테오젠 오늘 공매도 25% 나왔습니다. 플래시도 거의 없고 의료기기나 반도체 2차전지 이쪽 많이 공매도가 없는 편이긴 합니다. 리노공업 막 20%대 나오고 있죠. 그리고 뭐 첨보, 동진세미케 뭐 이렇게 하이주는 이제 시총이 2조 안짝으로 들어가니까 이런 거 봤을 때 시총 초상위 주에는 지금 공매도가 미친 듯이 쳐지고 있다. 여러분 요걸 좀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경계감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을 조금 발 빼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코스닥을 좀 발 빼는 걸 수도 있다. 코스닥이 만약에 에코프로가 에코프로가 시총 2고 에코프로 비엠이 시총 1이잖아요. 얘네가 지금 공매도가 이렇게 누적이 쌓였는데 얘네가 만약에 급락이 나오면 과연 코스닥 시장이 무사하겠냐. 이거에 대한 우려감을 지금 공매도로 표출하는 걸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거든요. 얘네가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빠지면은 이 돈이 다른 데로 가가지고 그냥 뭐 종합지수 옆으로 가면서 공매도의 해지가 될 수 있는데 얘네가 급락을 때리는 이런 경우가 나면 코스닥이 순간적으로 4% 5%씩 막 계속 밀릴 거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뭐 모든 종목 다 쌀랍니다. 시총 상위주로. 왜냐면 패시브 자금이 있으니까. 이 패시브가 이탈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비를 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공매도를 발려먹기 위해서 에코프로 이 두 종목만 부시면 되거든요. 만약에 뭐 세트론, LNF 이렇게 네 종목, 네 종목 정도 뭐 급하면 이 두 종목 요거 이렇게 부셔버리면은 얘네 다 죽습니다. 그냥 아래는 그냥 사망 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한 공매도 포지션이 좀 구축되는 걸 수도 있다. 요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코스피는 나쁘지 않습니다. 코스피는 뭐 공매도 많이 없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좀 미국바에 그게 있어가지고 최근에 공매도가 많았고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뭐 삼바, 뭐 LG 화학 그리고 삼성 S대 이런 쪽 보면 그냥 뭐 무난무난합니다. 공매도 그냥 해지의 개념 정도만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코스피 종목은 좀 괜찮다. 코스피는 오케이 할만하다. 근데 코스닥은 조금 한 대 얻어 맞아도 할 말 없다 이거는. 그래서 코스닥에 대한 거는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투자를 이어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특히나 공매도가 많이 붙어 있는 종목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방이 나왔을 때 한 대 얻어맞던지 아니면 역으로 증시가 한번 강하게 튀는 흐름을 다시 한번 이어서 지금 이 구간이면 다시 한번 살짝 눌리고 튀어 이런 흐름이 나오면 여기서 뭐가 있냐면 쇼커버 이거 나올 수 있어요. 공매도 쇼커버 나오면은 시장이 생각보다 미친 듯이 날아갑니다. 근데 그게 에코프로는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에코프로 이미 너무 위에 있고 에코프로는 어떻게든 틀어막을 겁니다. 그럼 다른 이 하위 시총 상위주 애들이 튈 가능성 요거에 대한 기대감을 또 한번 실어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개념을 갖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걸 조금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웬만하면은 코스피 종목이 조금 유리하다. 요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오늘의 종목들은 그냥 한번 산책하듯이 전광판 한번 보고 서치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보면은 코스닥 종목이 0.25p 정도 빠졌는데 지금 보면 버릇버릇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차트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식량난 관련주가 굉장히 강했다가 눌린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구나. 테마주로 돈 좀 유혹한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얘네도 그렇고 얘네도 그렇고 얘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뭐 얘는 테마 아니라고 하지만 자동차 부품이나 뭐 얘네 이런 거 요런 쪽으로 좀 돈을 꼬드겼다가 나중에 내팽겨치는 그냥 결국에 올린 척 하다가 그냥 이렇게 요 정도에 있거든요. 얘는 테마주들. 테마주들 메리트가 그렇게 있지 않다. 테마주 할장 아니라고 매일매일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거의. 오늘은 뭐 딱히 화장품 관련주 뭐 제게 가리고 있지만 얘네 쪽 좀 강했고 그리고는 뭐 의료기기 계속해서 짱짱하게 지금 누가 뭐래도 의료기기가 지금 실적발로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인정 안 할 수가 없죠.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슬슬 적정가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의료기기 주에는. 그래서 의료기기주 지금 붙을 자리 아닙니다. 이제는 차익할 생각 해야 되고요. 그리고 원격으로는 제가 계속해서 얘기 드린 게 정책적으로 유리하다. 정부 정책적으로 유리한 종목이다. 원격 진로든 원전이든. 근데 오늘 원전도 아침에 시뻘게 이렇게 빨갛게 나오다가 보시면 펄펄한 느낌이 크죠? 두산 에너빌티가 이렇게 윗꼬리를 달았어요. 이것도 사실은 다 아닌 얘기로 올린 거라서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원전 같은 경우도 이미 노출된 재료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료, 테마성, 정책 테마성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얘네가 제 가치를 보이는 시기. 이게 아마 이번 여름이나 가을 요쯤 될 텐데 그때가 진짜 랠리가 나올 거다. 지금은 그냥 흔들기 정도로 보는 게 맞다. 근데 지금 막 매집해서 엄청나게 많이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요 아래쪽 얘네는 전 안 합니다. 제가 이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많이 드렸어요. 제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일요일 라이브 방송에서 이번에 원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요거 베타제 전용이거든요. 제가 요거를 콘텐츠로 만들지 고민이긴 해요. 원전 관련 이 브리핑을. 이거는 아마 여러분이 원전 투자하시는 개인들이 많아가지고 한번 제가 콘텐츠로 만들어서 편집해가지고 올릴 수 있으면 원전과 그리고 수소 관련해서 남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왜 하면 안 되는지 요거에 대한 설명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오늘 아침에 반도체가 좀 약세였는데 그래도 오늘 반도체 장비주가 좀 선방을 했다. 제가 줄곧 이야기 드리지만 저는 장비주를 좋아하고 그리고 그나마 소재, 공정 패키지 여기까지 하거든요. 근데 요런 요쪽 요 계열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요 계열. 요 계열을 지금 근데 실제로 여기가 되게 뜨겁죠. 지금 최근에 테마 붙어가지고 이런 거 비메모리나 뭐 팹리스 이런 거 좀 뜨거운데 전 이쪽보다는 차라리 그냥 소재, 장비주 이런 쪽. 특히 장비주 같은 경우는 매력이 커요. 왜냐면 얘가 지금 그 기타 반도체 이런 애들보다 이런 애들 다 올라와 있거든요. 얘네는 지금 장비주는 그래도 덜 올라 있어요. 얘는 우상향한 주식이기 때문에 반도체 하고 싶으면은 장비주 쪽에 좀 고르시면은 그 이번 가을이나 겨울쯤에 좀 열매를 달달하게 맺을 수 있다. 어쨌든 누가 뭐래도 얘네가 1번이었고 얘네가 2번이었거든요. 1번은 제가 보기엔 지금 올라서 지금 2구간이에요. 2번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이라고. 2번이. 3번이 지금 얘네로 보고 있는데 얘네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쏠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움직이는 흐름이 좀 다르다. 순번대로. 지금 반도체의 시간이다. 어쨌든 요것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바이오 한번 산책할 겁니다. 2차 전지는 뭐 이렇게 있는데 결국엔 얘네 편식 형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얘네 2차 전지 전체만 엄청 좋아가지고 올라갔다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얘네가 지금 주도주였던 이 2차 전지나 반도체가 지금 쉴 때 가끔씩 이제 이 에너지주가 튀는데 이 에너지주의 주도는 올해는 아닙니다. 23년은 얘네의 주도 시대가 아니에요. 얘네는 그냥 얘네가 안 갈 때 이쪽으로 그냥 돈이 몰리는 거. 테마성으로. 어쩌면 이쪽으로 돈을 몰아넣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IRA, 요거 수혜, 뭐 정부 보조금 지원 이거 이미 어느 정도 주가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이거 이상으로 뭐가 나와야 된다고. 아니면 실적이 진짜 이제 찍히는 거. 이 실적이나 재료, 테마에 대한 거, IRA 보조금 수혜를 반영해서 주가가 이렇게 와 있는데 실적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만나야 된다고요. 실적이 이렇게 횡보하면서. 주가는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 지금 이 구간이거든요. 이제 실적이 올라온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주가가 튀고 실적이 이때 따라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죠. 밸류를. 밸류를 끌어온 게 막 10년 만년 20년을 땡겨서 쓰지 못하잖아요. 결국에 주가는 올라서 기다리고 있는 거고 실적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지금 제가 보기엔 한 여기쯤 와 있다. 이게 지금 만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기다려야 된다. 한 1, 2년. 제가 빠르면 한 6개월에서 1년이면은 좀 받고 그 다음 밸류를 받으러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쯤 되면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나 있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아마 뭐 한 바퀴 돌만큼 돌고 다시 2차 전지나 IT, 바이오, 뭐 아니면 의료기기도 얘네도 가능이 있고 얘네가 다시 한번 두 번째 사이클이 돌지 않을까. 지금 첫 번째 사이클이잖아요. 어쨌든 뭐 2차 전지가 이렇게 갔다 박스하든지 아니면 갔다가 이렇게 박스하다 지금 이 구간이면 눌렸다가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얘가 가는 시간 이 시간이 올 텐데 이게 2차 랠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시간이 다시 올 거기 때문에 그때 얘네 그럴 것 같습니다. 얘네가 가고 있으면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보면 오늘 코스피도 좀 쉬는 흐름 바이오는 요즘 굉장히 안 좋죠. 그리고 2차 전지도 좀 쉬는 흐름 보이고 있고 게임즈가 오늘 좀 괜찮습니다. 근데 이 게임 엔터 이런 쪽이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기술주 그리고
성장주에 좀 유리하다. 좀 이렇게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 일요일이요. 이번 주 일요일에는 이 게임 엔터 요쪽을 분석해 드릴 거예요. 요거 브리핑 할 거거든요. 지금 제가 IT를 안 했는데 요거 안 한 이유가 얘네 지금 끝물인 것 같아서 이거 지금 잘못 브리핑했다가 요거 좋아 보여가지고 매수하는 분들 계시면 물릴 수 있거든요. IT는 제가 좀 한 주나 두 주 정도 좀 여유 두고 밀렸을 때 그때 할 거고 지금은 이 게임이나 엔터를 좀 볼 때가 된 시기다 이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요번 일요일 8시 라이브에 요거 게임이나 엔터주 미디어까지 시간 되면은 브리핑 한번 해보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할게요. 시간이 남으면은 아마 이 원격 진료나 의료기기 요쪽도 좀 고민하고 있거든요. 요거까지 한번 봐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정합하는 거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여드렸고, 자, 그리고 한번 이제 오늘 준비한 종목들 불러볼게요. 일단 공매도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수급이랑. 그러면 에코프로도 제가 이야기 드린 게 기어의 신고가를 한번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쨌든 박스권이에요, 지금 결국에는. 박스권에서 행보하고 있고, 한번 요 신고가를 여기로 한번 옮기지 않을까, 그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얘가 시세가 끝나야지 코스닥도 자리가 잡힌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기다려야 돼요. 할 수 없어요. 얘가 여기서 한번 더 이렇게 쏘더라도, 이거 쏘고 나서 죽는 거 기다려야 된다고. 얘가 안 주면 갈 수가 없어요. 일단 얘가 죽을 때 코스닥도 당연히 올라가다 죽겠죠. 제가 이거 몇 달 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죠. 이 올라올 때 내 종목이 올라와야 된다고. 근데 지금 가다가 시장이 눌려서 다시 올라왔더니 지금 이때도 지금 이게 올라온 거잖아요. 2차 전지가. 이것도. 이때 다른 게 올라와야 되는데 2차 전지가 또 올라온 거예요. 이번에 눌리면은 지금 올라올까? 이때는 지금 다른 섹터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거. 지금 어쨌든 근데 여기서는 바이오가 올라와 줬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반도체가 올랐거든요. 반도체. 그리고 요거에서는 또 IT가 올랐어요. 여기서 2차 전지랑 곁다리로 얘네가 지금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IT랑 바이오가. 근데 얘네가 죽어서 얘네가 안 올라오고 그 다음에 IT나 바이오 올라오나 이걸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어쨌든 얘가 지금 먼저 올라가고 있고 좋은 위치에 있지만 얘도 가능성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는 매크로 지표적이나 아니면 퀀트 분석적 이렇게 좀 엮어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봐 드렸고요. LNF가 지금 먼저 선행하고 있다고 좀 볼 수 있겠죠. LNF 같은 경우는 수급이 그냥 대놓고 지금 빠지고 있어요. 이건 외국인 지금 엑시트 나오고 있고 개인들 엄청나게 붙어대고 있죠. 요것만 보더라도 LNF가 좀 노골적입니다. 지금 개인 붙이고 외국인 그냥 먼저 빠지고. 근데 에코프로 BM이나 뭐 에코프로도 많이 빠지고 있긴 한데 LNF만큼 대놓고 있진 않다. 근데 에코프로 BM이 최근 들어서 여기서 보면 이 구간 요 구간부터 요 구간까지 외국인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티를 많이 안 냈어요. 근데 지금 요 구간 들어와서는 외국인이 대놓고 나갑니다. 이거 적은 것 같아도 땡겨보면은 외국인이 지금 많이 팔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여기 구간입니다. 요 구간에서 외국인이 미친듯이 팔고 있다. 이렇게 보면 하루에 1000억도 팔죠. 막 300억, 300억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600억씩 팔고 물량이 원래는 50억, 100억씩 팔다가 이제는 대놓고 이만큼씩 파는 거예요. 그냥 뭉텅이로. 이거 빼더라도 미친듯이 팔 겁니다. 왜냐면 공매도가 이제 어느 정도 다 무르 익었거든요.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겠고 뭐 금양이나 뭐 TCC 스틸 뭐 이런 애들 버텨주고 있는데 누가 봐도 좋기 보기 좋은 쌍봉 위치를 좀 하고 있죠. 얘네가 신고가 갈까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금양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빠져야 돼요. 실제로 수급만 보더라도 여기부터 계속해서 지금 매수 일색이죠. 보면은 개인들이 미친 듯이 사고 있습니다. 이거 외국인 이렇게 팔고 있고 기관도 팔고 있고 개인만 이렇게 뭉텅이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2차 전지도 다시 한번 랠리 나오는 기대감은 있지만 지금 당장 가기 힘들다. 최소한 1, 2년 정도는 쉬어줘야 돼요. 이거 아닙니다. 진짜로. 대신에 셀트리온도 뭐 이렇게 좋은 모습 보이고 있진 않은데 어쨌든 수급적으로 막 꺾인다. 이런 모습 보기 힘들거든요. 제가 오늘 바이오를요. 준비했는데 예전에 제가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바이오도 대형주가 있고 그리고 이등주에 항암, 플랫폼 그리고 중소형 바이오 이렇게 쭉 구분을 해드렸잖아요. 이렇게 등치별로 나눠가지고 얘네가 1등이고 얘네가 2등이고 얘네가 3등 이런 식이 될 수가 있다. 근데 요게 좀 흐름이 이렇게 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봐야 되냐? 지금도 세 가지로 이거 지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세 가지로 나눠 드릴 건데 바이오를 보는 시선에 대해서 버티는 놈, 살살 빠지는 놈, 죽는 놈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버티는 놈, 살살 빠지는 놈, 죽는 놈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죽는 놈이 일단 무조건 걸러야 됩니다. 지금 제가 좀 걸러 드릴 거예요. 살살 빠지는 놈은 모르겠다. 그리고 버티는 놈 같은 경우도 모르겠다. 이거에 대한 흐름을 한 번씩 쭉 둘러보고 제가 해석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시선을 1번과 2번과 3번 이렇게 나눠진다는 걸 아시고 나눴다는 걸 아시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셀트리온이나 아니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요런 애들의 흐름을 보면 어떤가요? 한 번 슈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이 박스권 안에 있죠. 하여튼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네가 과연 안 좋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박스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 6월에는 계속해서 내려박았죠. 요게 중요합니다. 6월에 박은 놈인지 5월부터 박은 놈인지 그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지금 죽은 놈인지 아닌지 그거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SK 바이오팜. 얘가 지금 누가 뭐래도 바이오의 슈퍼 대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얘가 일단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 공매도 쇼커보로 보입니다. 이 구간은. 이건 아닌데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이 쌍매수 들어오거든요. 요거는 지금 SK 바이오팜에 공매도 쳤던 거 쇼커보도 들어오고 얘가 실제로 흑전도 있고 얘가 지금 굉장히 주목해볼 만하다. 제가 지금 만약에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시원치 않으면은 얘를 따라붙을 생각도 좀 있거든요. 요건 좀 사실 물리가고 하고 이렇게 잡고 20일 잡고 60일 잡고 200일 잡고 해가지고 지금 그냥 요 밴딩에서 생각 안 하고 1차, 2차 그냥 잡아놓고 뭐 다시 여기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네 개로 나눠가지고 일단 지금 이 구간 지금 구간에서 뭐 한번 잡고 눌리면 여기서 잡고 그다음 또 눌리면 잡고 이런 식으로 빠져도 잡는 포지션. 그래가지고 여기서 잡으면 평단이 아마 한 7만 5천 원 정도 맞춰지거든요. 그럼 지금 처음 샀을 때 여기까지 빠지더라도 20% 빠지더라도 최소한 10% 안으로 맞춰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전략을 짜볼 수 있다. 얘가 지금 쫄릴 자리가 아니라는 걸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얘가 지금 대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SK 바이오팜이 그런 이야기 드린 거고 매지온도 결국엔 박스 돌파했거든요 이거. 제가 이거 리뷰를 많이 해드렸어요. 이렇게 삼각 수렴하고 있다. 근데 바로 가면 좋을 것 같다. 요거 눌렸을 때 별로 안 좋았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 이야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요거를 돌파할 때 와 매지온 좋아질 것 같습니다. 여기만 이제 이탈을 안 하면 돼요. 그래놓고 이렇게 해서 눌려놓고 그 다음에 날리고 있죠. 이건 박스 돌파다. 그래서 여기서도 붙을 자리가 맞았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멈출까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잡아놓고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가잖아요. 여기서 또 매수 타점이 한번 나옵니다. 한번 들이댈만 해요. 왜냐면 이건 본질적인 걸 생각을 해야 돼요. 단기 시세, 수급, 뭐 시장 상태 이런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얘가 지금 인상 3상 이거 디자인 다시 해가지고 뚫을 가능성이 진짜 높아요. 매전 진짜 쫄 거 아니다. 지금 시총 그래봤자 8천억이거든요. 얘가 8천억에 지금 멈출 종목은 아닌 것 같다. 바이오 업황이 안 좋아서 그렇지. 제약 업종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SK 바이오팜, 매전 정도는 굉장히 좋은 시세를 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파메시는 제가 의미를 얘가 300억 펀딩을 만들어내면서 이게 지금 대표가 유진산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지분을 내려놓고 대주주가 펀딩으로 바뀝니다. 회사를 뺏긴 거죠. 사실 따지면은 이분은 주주 그 주식수만 희석되면서 연구만 열심히 하시고 월급만 받다가 회사를 뺏겼어요 결국에. 판매신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한가 만들고 잘 버티면서 매물 소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거 어쨌든 긍정적 시그널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에클로 이런 애들 잘 버티고 있죠. 얘 같은 경우도 데이터가 나쁘지 않다. 원래 시장만 좋았으면은 여기서부터도 안 꼬라박고 그냥 갈 수도 있는 그런 재료였습니다. 완전 간에부터 부분 간에까지 데이터가 나쁘지 않고 기대감을 실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거든요. 제약바이오 업종이 상당히 좋아지면 이렇게 박스 만든 종목, 아까 셀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갈 수 있다. 이거 뒤늦게 받아가지고 재료가 당장 나오지 않더라도 기존의 재료가 묶여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NK맥스 같은 경우도 200일선 돌리거나 대세 흐름을 돌리진 않았지만 어쨌든 200일선 돌파 시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신 얘는 유중 위험이 좀 있어가지고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되지만 기관들이 붙는 거 보면은 또 마냥 그렇게 보기는 힘들거든요. 안 좋다 이렇게 보기는. 지금도 오늘도 그렇고 계속 지속적으로 기관이 잡아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투자나 뭐 연기금, 보험 쪽에 잡는 거 보면은 당장 뭐 자금 조달을 할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금투가 여러분 기관세 이런 것들 보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금투 물량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또 금투 같은 경우는 자금 조달이나 이런 거 나오면 얘가 제일 냄새를 잘 맡아요. 얘네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는 사실 뭐 물량 받아주는 거, 외국인의 물량 받아주는 거, 악재가 내포돼 있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면은 뭐 자금 조달 이런 뉴스는 아니거든요. 약간 호재를 내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썬바이오 이런 거 되게 괜찮죠 위치가. 한번 점상으로 날렸다가 지금 횡보하는 구간, 물량 모으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언제까지 모일지 모르니까 조금 찝찝한데 이런 것 좀 제가 좋게 보고 있고, 신테카바이오 오늘 움직임 좋았죠. 이런 애들, 약간 썬바이오랑 마찬가지예요. 흐름이 저점을 잡고서 다른 바이오가 6월 내내 빠질 때 얘네는 어쨌든 시세를 내면서 버티고 있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6월에 빠지던 종목이랑 좀 대조적이다. 한미약품 괜찮죠. 근데 알테오젠, ABL 바이오. ABL 바이오는 보라색 시그널이 4개예요. 노란색 시그널 나오면 ABL 바이오는 단타로 한번 들어가 볼만 하겠네요. 얘도 재무가 지금 제가 불안해가지고 이거 제가 재무 얘기 많이 드리고 별도로 또 리뷰까지 해드렸잖아요. 얘는 언제 자금 조달이 나와도 안 이상하다. 기관 내국인 도망치고 있잖아요. 이건 조금 위험하다 실제로. 그래서 반등 나오면은 탈출을 좀 시도해보거나 아니면 비중 축소라도 최소한 하셔야 됩니다. 이거 고집히면 안 돼요. 어차피 네오캠, ABL, 알테오젠 다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대안제가 있는데 굳이 저거 ABL 들고서 막 무슨 걸 필요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네오캠 그나마 좀 200에서 지지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알테오젠이 제일 그래도 좋죠 위치가.
그리고 HLB도 지금 보라색 시그널 오늘 떴습니다. 드디어. 노란색만 뜨면 얘도 이제 완전한 하단권이다. 그래서 이제 박스 이렇게 만들고 있어서 뭐 얘도 재료가 나왔고 데이터 나쁘지 않고 에클론이랑 같은 개념인데 공매도 쇼커버 하면 HLB랑 알테오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뭐 이런 거 공매도 쇼커버의 3대장이 얘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좀 주시할 필요가 있고 HLB 같은 경우가 알테오젠보다 지금 수급적이나 움직이는 게 좀 더 좋은 위치에 있다. 쏘기가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 얘 버티고 있죠. 모스코텍 얘도 버티고 있죠. 그리고 매드팩도 6월에 빠지고 있고 지금 보면 다 보라색 시그널 일색이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그만큼 6월의 시세가 좋지 않다는 뜻이에요. 얘가 지금 이제 매수 시그널 주잖아요. 보라색 시그널. ST큐브 이런 애들도 계속 빠지고 있죠. ST큐브는 실제로 데이터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ST큐브까지 지금 보여드린 종목 중에 ST큐브까지는 이번에 들어가요. 좀 빠졌는데 살릴 수 있는 놈. 얘네가 빠졌지만 다시 한번 슈퍼 상승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가격 메리트가 좋은 애들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고 그리고 실제로 버티는 놈들 있잖아요. 버티는 놈. 얘네가 올라갈 때 얘네가 같이 갈 가능성이 높아요. 얘네는요. 그냥 시장 때문에 빠지거나 이 업종 때문에 빠진 애들은. 근데 얘네만 갈 때 얘네가 그냥 버티다가 끝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순서 이야기 드리잖아요. 얘네가 버티고 어쨌든 이거 살짝 올라온 거를 이미 출발했다고 따지고 그다음 얘네가 올라올 때 얘네가 그냥 안 가고 쉬어버릴 수가 있어요. 1번이. 그리고 2번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1번이 갈 때 2번을 데리고 가거나. 그래서 이게 지금 되게 복잡한 관계입니다. 1번과 2번. 근데 죽는 놈들 3번을 하면 안 돼요. 그 죽는 놈이 뭐냐? 플라제. 얘네는 힘들어요. 얘네는 이미 여기서 이렇게 하락 빼고 올렸다가 이미 이 4월부터 죽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여기서 회복하는 흐름 한 번은 못 보였다고. 이런 애는 좀 문제가 있다. 지시세. 지시셀도 지금 하단이지만 이걸 좀 땡겨보면은 쉽지 않습니다. 지시세. 수급이 많이 꼬여있어요. 얘는 지금 개인들이 지시세를 미친 듯이 불타요. 보면 200에서 맞고 나오긴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개인들이 사고 있죠. 근데 지시셀도 요걸 보니까 200에서 어쨌든 두 번째 터치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이렇게 200에서 뚫었다가 한번 200에서 눌리는 흐름, 여기서 이게 200에서 이렇게 오고 있죠. 이 눌리는 흐름에서는 한번 살짝 이제 준비를 해볼 만하다. 근데 이거 눌려도 좀 행복 기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지시세는 올해는 주인공이 아닐 것 같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나쁘진 않은데 티움바이오 얘도 땡겨보면 6월에 계속 눌리는 그런 종목이었죠. 하바이오 6월에 눌렸죠. 유틸렉스 6월에 눌렸죠. 네오 유민텍 얘는 4월부터 계속 빠졌죠. 이런 애들이 좀 굉장히 좀 위험하다. 이게 하단 시그널 나왔는데도 요거 요만큼 땡겨놓고 20일에서 좀 안착했는데 그래놓고 또 뺐어요. 와 진짜 잔인하게 뺍니다. 근데 이거 악재가 없어요. 재료가 없어. 올리패스 이런 애들 다 없죠 지금. 시그널 떠도 쥐약입니다 이런 거. 왜냐면 근거가 없으니까. 그래놓고 이렇게 하단으로 빼다가 마지막에 또 하한가 한번 보내버렸어. 올리패스는 거의 끝났다고 봐야죠. 못 살립니다 올리패스는. 올릭스 이런 애들 4월부터 죽었죠 지금 올릭스도. HK 이누에 얘도 4월에 심지어 시세도 안 나고 그 전부터 빠졌죠. 뭐 고바이오 이런 애들도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죠. 이거 올라갈 때도 얘기 들었어요. 뭐라고 했나요? 마이크로 바이옴 저도 좋게는 생각하는데 23년도에는 시세 끝났다고. 이게 끝이라고요. 제가 이거 엄청 많이 얘기 들었어요. 마이크로 바이오 뭐 어떻게 보냐 이렇게 질문도 주시는데 안 된다고 23년에. 얘네가 안 좋은 게 아니라 24년 시세 내만큼 냈다고. 언제부터 무슨 마이크로 바이오 언제부터 따졌다고. 이게 뭐 대단히 했어요? 뭐 사람 얼마나 고쳤습니까? 실제로 뭐 판매되고 있는 거 있어요? 시판되고 있는 거? 상용화 됐습니까? 없다고. 얘네는 그냥 이중항체랑 같은 개념이에요. 그냥 꿈의 기술이라고 마이크로 바이오. 저도 마이크로바이오에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지금 당장 얘네를 가지고 엄청나게 슈퍼 시세를 못 내요.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또 네이처스 이고 또 똑같은 이유로 얻어맞았습니다. 조인트 스템 이거 빠꾸 먹었죠 식약처에. 아니 될 리가 없잖아. 이거 뭐 죽을 병 걸려야지 내주는 그 조건부 시판허가를 자꾸 무슨 다리 아픈데 그거 가지고 자꾸 시판허가를 내달래. 무슨 어거지지 이거는 안 된다고 얘는. 걔는 이거 안 된다고 노래를 엄청 많이 불렀어 내가 이거는. 네이처스 해가지고 우는 소리 하는 사람 있으면 그거는 바보입니다. 애초에 네이처 셀을 하면 안 되고 진작에 잘랐어야 돼요. 지금 곡소리 하면 진짜 한참 모자란 겁니다. 셀리도 유상증자 맞았죠? 대규모 유상증자 나오면서 박았다. 이런 거. 진원 생명과학도 유상증자 나왔는데 얘는 셀리드보다 나요. 셀리드는 진짜 대놓고 유승 나오면서 야 우리 살려줘. 채무 상환하고 운영자금하고 니네가 월급 좀 내라. 이런 개념이고 얘 같은 경우는 그나마 유무상 증자. 유무상 증자 해가지고 근데 저 유무상 증자 비율이 조금 안 좋아요. 0.3주 주거든요. 그러니까 30% 유증하겠다. 대신에 무증 비율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올린 거거든요. 얘는 빠져도 한 번 들어 올릴 것 같아요. 진원생명과학. 왜냐면 좀 유무상 증자가 엄청 나쁜 그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 거고. 그리고 보로노이가 오늘 유무상 증자 공시가 나왔어요. 어제 장 마감하고. 근데 오늘 강세에 보였는데 이게 대주주가 좀 바이오 종목 치고는 참여를 많이 해가지고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로노이 좀 좋은 흐름을 보였고
그리고 CJ, CGV 지금 이렇게 빠졌다가 이건 버대인데 바이오가 아니죠. 번외인데 지금 시외에서 한가 같습니다. 이거 왜냐면은 아까 제가 뉴스를 좀 준비했는데 이런 거예요. 얘가 지금 시총이 7천억인데 1조 자금 조달한대요. 당연히 마탱이 가죠. 이렇게 유상증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얘는 좀 쉽지 않은 5,700억 규모니까 자기 시총만큼 유상증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CJ, CGV 최근에 영화 산업이 좀 쉽지 않죠. 그리고 얘는 애초에 지네가 장사 안 된다고 영화 한 장당 15,000원? 이거 누가 보냐고. 요즘 넷플릭스가 그렇게 잘 나오는데 어? 티빙이나 아니면 애플 TV, 뭐 디즈니 엄청 잘 나오잖아요. OTT가. 근데 영화관 가서 누가 15,000원 주고 봐. 갑자기 10,000원이었다가 코로나 전에 코로나 겪었다고 지네 힘들다고 15,000원 때리고 그건 아니죠. 쉽지 않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가 오늘 17% 빠졌는데 이것도 제가 카나리아 바이오를 제가 여기서 단기를 한번 했다고 했는데 이거 뭐 그냥 끝냈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안 했습니다. 왜냐? 찜찜해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올라오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빠진 건 죽이겠다는 뜻이에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실제로 제가 카나리아 바이오는 영원히 안 할 거라고 누누이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기서부턴가? 언제부턴가? 이거 카나리아 바이오 들고 있는 분들한테 욕도 좀 한번 먹었었는데 안 된다고. 카나리아 바이오 이거 작전주잖아요. 작전주. 이런 거 건드리면 안 돼요. 실제로 얘랑 엮인 종목도 다 죽었습니다. 오늘. 리더스 기술자, 세종 메디칼 다 죽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거 작전 세력. 음. 에디슨 모터스랑 같이 카나리아 바이오 주가 조작한 이게 현대사료잖아요 원래. 현대사료 이거 매집해가지고 카나리아 바이오 넘길 때까지 주가 조작해서 막 10배 띄운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설거지까지 완벽하게 끝낸 카나리아 바이오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거 엮인 명단 올라간 종목도 다 죽은 겁니다. 리더스 기술자라든가 세종 메디칼, 헬릭스 미스 이런 애들 오늘 시세 안 좋았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오늘 한번 쓱 대충 둘러봐 드렸는데 어떤 느낌 드나요? 지금 버틴 종목 있잖아요. 메지온, SK바이오, 그리고 뭐 에클론, NK맥스, 썬바이오, 신테카 바이오 요런 애들이 랠리가 나오면요. 지금 당장 6월에 쉬던 애들 이렇게 올라옵니다. 왜냐고요? 지금 보면은 신테카 바이오도 6월에 안 좋았어요. 안 좋았다 최근 며칠 동안 이거 벌써 6월에 안 좋았던 거 다 회복한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시면 9,500원에서 20%뺀 거예요. 8,000원까지. 20% 뺐다고. 썬바이오 이런 애들 버텼고 NK맥스도 볼까요? NK맥스도 여기 14,000원 구간에서 이렇게 15% 뺐다가 금방 땡기잖아요. 이런 흐름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얘네가 선제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알테오젠이나 뭐 AB에 끼는 보이는데 못 올라오고 있지만 얘네도 따라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좀 움직이다가 다시 한번 빠졌는데 여기서 이렇게 쭉쭉쭉 올리면 당연히 개인들 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눌렀다. 이런 식으로 쌍바닥 만들고 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이 정도로 좀 이야기 드려보겠고 안델룸들 좀 피하자. 제가 지금 약간 대놓고 좀 이야기 드린 게 있죠. 안델룸들. 얘는 좀 절대적으로 조심하시고 눈물의 손절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쪽 상위주 쪽에 이런 애들도 이제 보라색 시그널 누적되면서 어쨌든 반등의 구간 나올 것이다. 좀 이렇게 바이오 업종 정리해 보겠고요. 그리고 코스닥 업종 지수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일단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박스권 이렇게 횡보하고 있고 제가 이거 신고가 돌파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데 진짜 신고가 돌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눌릴 때 이거 신고가 돌파 어려워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에코프로가 두 종목이 이게 지금 이 구간에 있잖아요 위에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여기 있는데 코스닥이 여기 있어. 그럼 이 구간의 돈을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빨아먹은 거잖아요. 이 포인트만큼. 그럼 당연히 다른 종목들은 이 구간일 때보다 많이 빠져 있겠죠. 이게 섭리라고. 근데 이 와중에 여기 IT가 초강세였습니다. 그럼 IT 플러스 에코프로 형제의 돈을 어딘가 받쳐줬어야 했는데 그 어디가 받쳤다? 제약바이오. 얘네가 좀 약세였다. 그리고 기타 중소형주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쌍방으로 IT랑 에코프로 BM에게 돈을 뺏겼다. 저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제약 바이오 업종은 바닥 팍팍 기고 있고 반도체는 어쨌든 여기 구간 와 있죠. 근데 제가 이야기 드린 것 같이 보시면 파란색 구간 위치입니다. 코스닥이. 근데 키높이를 똑같이 맞추면은 이렇게 키높이 괴리가 있고 반도체도 이제 요만큼 남았다. 요거 지금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죠. 반도체도 요만큼 올라와서 뭐 오버슈팅까지 나와서 1800. 지금 그래봤자 많이 오르면은 한 5% 오르려나? 반도체 업종 지수. 요 정도 오르면 그냥 거의 다 올라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10% 정도 남았네요. 반도체 업종 지수. 반도체 업종 지수 10%인데 종목들은 대충 한 20% 오를 거잖아요. 요것보다는 요거가 더 기대감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올라온 것도 22%밖에 안 올랐어요. 얘는 50% 올라왔고. 이런 키높이에 대한 투자도 여러분이 한번 해봐야 된다고. 이런 걸 가지고 좋은 위치에 있는 종목을 한 게 맞다, 여러분. 순서적으로 지금 IT가 먼저 이렇게 튀었고, 요거 제가 요즘 최근에 이야기 많이 드리는데, 이렇게. 지금 요게 튀었으니까, 요 다음에 여기서 바닥 이렇게 다졌으니까 한번 갈 가능성이 있다. 요것만 가도 굉장히 팍팍팍 늘어납니다.
어쨌든 뭐 키 맞추기 얘다 뭐 쉬었다가 이렇게 갔대 얘는 뭐 이렇게 가가지고 키 높이 이렇게 맞아질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좀 체크해보면 하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얘가 이제 미친 듯이 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결국엔 2차 전지가 죽어야 된다고. 1번이 죽어야 1번이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얘가 이렇게 빠져야지 2번은 이렇게 그냥 그대로 가는 길 가고 쭉 3번이 이렇게 쉬다가 그 다음에 이거 돈 뺏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온다고. 이런 수급 교환의 논리를 여러분 좀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키포인트는 얘네가 이제 언제 끝나냐. 지금 당장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데 그냥 시간이 뭐 해결해 주겠죠. 지금 뭐 어거지 부린다고 될 건 아니잖아요. 뭐 시장 때문에라도 빠질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스닥이 이렇게 초급락이 나와. 근데 에코프로가 미친 듯이 빠져. 그러면서 쿠션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미친 듯이 빠졌다가 반등 날 때 얘네는 가는 척만 하고 못 갈 수 있습니다. 그래놓고 다른 섹터가 올라갈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각도를 보면은 나스닥이 이 각도로 올라왔어요. 이렇게 박스 만들었다가 그러면 지금 이 정도의 이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언제든 나스닥도 한 4% 정도 4%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21선 내가 보기엔 61선 이렇게 올라오면 이렇게 여기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빠질 가능성이지 뭐 빠질까? 이런 생각 들고 있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뭐 실제로 나스닥이 빠졌다고 어제나 오늘 뭐 우리 시장이 미친 듯이 영향을 받고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눌려도 코스피는 먼저 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코스피도 먼저 빠졌다가 지금 쉬고 있고 먼저 지금 눌려 있기 때문에 기타 뭐 다른 아시아 증시 보더라도 우리나라 증시보다 상태가 좀 매우 좋죠. 얘는 심지어 우리보다 저점 대비 한 10% 정도 더 많이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 빠집니다. 최근에. 근데 지금 대만 같은 경우는 아일랜드 갭이네. 여기서 만약에 대만은 아일랜드 갭이고 이렇게 빠지면은 이거 문제 커집니다. 대만은. 그러진 않을 것 같고. 니케이는 뭐 신났죠.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가 보는 거는 또 쉬는 구간에 대한 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요 정도고 뭐 죽는다, 시장 부러진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지금 주도주가 명확하지 않고 개별주 장세기 때문에 지금 면밀하게 자신이 가진 포트폴리오에서 보유한 종목이 언젠가 갈 종목인가 그거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좋은 대응을 계속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면서 이렇게 저는 오늘 영상 오랜만에 또 매크로 지표랑 퀀트 분석, 바이오 종목 이런 거 분석해 드리면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장 한번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미국장, 그리고 내일 미국장까지도 한번 체크해 보면서 좀 이번 주는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차익하고 시간을 두고 매수에는 신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하자라고 하면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